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토캐드 3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3D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많이 쓰이지도 않고, 다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음 3D, 즉 스케치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3차원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3차원 표현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방식 있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얘가 메쉬라고 합니다. 메쉬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캐드에서 쓸 게 솔리드 방식, 이렇게 크게 오토캐드는 세 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는 철사란 뜻이죠. 프레임은 구조란 뜻입니다. 즉 철사 모양의 구조. 좀 그렇다, 그죠? 가느다란 선으로 이루어진 구조. 3D 형태. 이걸 와이어 프레임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페이스는 표면만 만드는 방식입니다. 표면만 만드는 거예요. 솔리드는 도형이 채워진 방식. 도형의 내부가 채워진 를 솔리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는 솔리드 방식이 맞아요. 물론 이제 서페이스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솔리드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우리는 서페이스까지 쓸 일은 없고 솔리드 방식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와이어 프레임 방식으로 설계를 할 거고, 그러니까 와이어 프레임 방식으로 3D를 이해할 거고, 그 다음에 솔리드 방식으로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서페이스 방식은 주로 제품이나 복잡한 곡면 형태예요. 곡면 형태.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먼저 3차원으로 화면 바라보기. 3차원으로 화면 바라보는 명령어가 3D 오빗, 뷰 큐브, V 포인트, 뷰, 플랜, 그 다음 시프트 마우스 휠 드래그, 이렇게 있습니다. (3D) 오빗, 뷰 큐브, V 포인트, 뷰, 플랜, 명령어가 이렇게 있고 단축 명령어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화면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화면은 이래요. 자, 3D 오빗입니다. 3D 오빗,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커서가 이렇게 싹 바뀝니다. 커서 자체가 바뀌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위로 드래그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안 됩니다. 위로 드래그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좌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드래그예요, 드래그. 자, 이렇게 첫 번째 드래그, 좌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렉탱글, 3D 오빗,
위로 드래그하고 좌우로 드래그합니다. 그럼 3차원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른 명령어도 보죠. 이번에 뷰 큐브입니다. 뷰 큐브는 뭐냐면 여기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얘가 뷰 큐브예요. 우측 상단에 있는 얘가 뷰 큐브입니다. 탑을 누르면 탑 뷰로 이런 식으로 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이 구석점을 누르면 이렇게 구석점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스트, 웨스트, 뭐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금방 화면이 바뀝니다. 자, V 포인트예요. V 이번엔 영어로 씁니다. V 포인트. 뷰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화면을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얘가 동서남북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왼쪽은 동서남북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뜻하는 거고, 오른쪽은 고도를 뜻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볼 거냐, 아래에서 위로 볼 거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보는 부분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거 엄청 헷갈립니다. 이거 엄청 헷갈려요.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건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동북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볼 것.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점이 이렇게 보이겠죠. 다시 볼까요? 자, 서남향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서남향으로 볼 때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UCS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가지고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뷰 명령은 아예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겁니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탑뷰 누르면 탑으로 이거 탑뷰 누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뷰를 누르고 그 다음 세커런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어플리 그 다음 O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뷰를 선택하고 세커런트 그 다음 OK 또는 어플리 누르고 OK 이렇게 됩니다. 자, 탑 선택했고요. 세커런트 그 다음 OK 그러면 탑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종종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자, 남서쪽 자 이렇게 북쪽이죠. 네. 남서쪽 세커런트 그러면 이렇게 뷰를 금방 돌려볼 수 있습니다. 플랜은 XY 평면복이란 뜻입니다. XY 평면복이에요. 지금 보시면 X, Y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플랜 그리고 엔터 그러면 옵션을 지정하라고 나와요. Current UCS 현재 얘가 지닌 요 아이콘이 지닌 XY면 월드 전체 좌표기란 뜻이에요. 보통은 Current UCS를 누르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평면이 결국은 탑뷰예요. 마지막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하면 3D 오빗 단축 명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차원 상대좌표로 선 그리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Z축으로 선 그리기입니다. Z축으로 선 그리기. 이렇게 하면 돼요. 골뱅이 0,0,Z. 되게 쉬워요. 골뱅이 0,0,Z. 자, 0,0, 그럼 무슨 뜻이 돼요? X가 0이고 Y가 0이고 결국 제자리란 얘기죠. 제자리에서 Z축으로 선을 그려라. 자, 화면 그대로 보세요. 라인. 자,
골뱅이 0, 0, Z값 선 그려졌나요? 화면을 돌려보세요. 이게 누워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누워있는 건가요? 서 있는 건가요? Z축으로 서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육면체를 그릴 겁니다. 우리 처음에 그런 거 했었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 그리기. 자, 렉탱글 골뱅이 100, 100. 그러면 사각형 하나 그려졌죠? 자, 라인 골뱅이 0, 0, 100. 그러면 100mm짜리 선 하나 그려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피하시면 돼요. 복사하시면 됩니다.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그러면 Z축만큼 복제된 거 맞나요? 나머지 코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하시면 돼요. 끝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금방 복제가 끝납니다. 좌표 많이 안 써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육면체가 그려집니다. 자, 우리 과제물 중에 이 과제물이 있었어요. 정투상 과제물이 있었습니다. 정투상 과제물 한번 볼까요? 이 과제물이요. 얘를 3D로 그릴 겁니다. 3차원으로 그릴 거예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정신만 바짝 차리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바닥 먼저 그립니다. 바닥 먼저. 골뱅이 30, 10 이렇게요. 그 다음 라인 높이가 20이죠. 골뱅이 0, 0, 20. 자, 카피 이렇게 복제하면 돼요. 다시 카피 선도 복제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끝났죠.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죠. 첫 번째 게. 자, 어레이 총 12개잖아요. 렉탱귤러 간격은 조금만 더 벌려 봅시다. 100mm 100mm 그리고 오소시에이티브 끄셔야 돼요. 이거 오소시에이티브 켜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네요. 자,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분해하기. 자, 옵셋 10mm 여기군요. 라인 어떻게 그려요? 이거 Z방향으로 골뱅이 0, 0, -10. 그러면 Z방향으로 선이 그려졌나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라인 골뱅이 0, 0, -10. 그 다음 나머지 뭐냐면 필렛입니다. 트림하지 마시고 필렛 하세요. 자, 모양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옵셋 10mm. 자, 복제가 안 돼요. 옵셋이 안 돼요. 옵셋이 안 돼요.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XY면으로는 옵셋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Z방향으로 Z축이 있는 방향으로는 이렇게는 옵셋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옵셋 10mm 이렇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라인 그 다음에 폴라 트래킹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각도를 맞추면 이렇게 Z방향으로 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상대 좌표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Z방향으로 나오면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 나머지는 카피입니다. 카피를 많이 쓰시면 돼요. 트림으로 자르고 다시 라인. 자, 또 볼까요?
옵셋 10mm 라인 10mm 자 다시 라인 10mm 필렛 카피 다시 필렛 다시 한번 또 카피 자 그러면 금방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다 들어오셨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작업할 건데요. 여기를 작업할 건데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지금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업할 겁니다. 자, 어떤 명령어 쓸 거냐면 UCS라는 명령어 쓸 겁니다. 그게 사용자 좌표기예요. UCS라는 명령어 쓸 겁니다. CAD는요. WCS가 있고 UCS가 있습니다. UCS가 있고 WCS가 있어요. UCS는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고요. WCS는 WORLD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월드 전체 좌표기 UCS 사용자 좌표계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지껏 써왔던 모든 명령어들, 오토캐드에서 썼던 모든 명령어들은 X, Y면에서만 작업이 됩니다. X, Y면에서만 작업하는 명령어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명령어들은 X, Y면에서만 작업합니다. 그 X, Y면이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바닥이 XY면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원을 그리고 싶어요. 여기다가 문자를 쓰고 싶고 여기다가 치수를 넣고 싶어요. 이 면에다가. 그러면 이 면을 임시로 XY면으로 바꿔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XY면을 임시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면을 임시로 XY면이 되게끔 바꿔주는 것. 그게 UCS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점 3개 찍으면 됩니다. 원점, X점, Y점. 자, 보세요. 지금 여기다가 조그맣게 사각형을 그려 넣을 건데 옵셋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옵셋 10mm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죠? 옵셋은 XY면에서만 들어가는 거지 Z측면으로는 옵셋이 안 돼요. 그래서 UCS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첫 번째는 원점입니다. 두 번째는 X점이고 세 번째는 Y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점과 XY면이 바뀌어요. 옵셋 10mm, 옵셋 5mm, 필렛. 금방 작업된 거 보이시나요? 이걸 카피하시면 돼요. 카피. 이렇게요. 그 다음 라인도 4번 그리지 말고 카피하세요. 그럼 모양이 완성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UCS 명령 하나 더요. 여기서 그대로 엔터 치면 월드로 갑니다. 전체 좌표계로 되돌아가요. 되게 쉽죠? 2개입니다. UCS에서 쓸 수 있는 거 2개예요. 첫 번째는 X, Y, Z점, 즉 3포인트를 찍어서 내가 원하는 면을
XY면으로 바꾸는 거고, 또 하나는 월드 CS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옆에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옆에 거는 굳이 좌표를 안 바꿔도 되겠네요. 미드 포인트끼리만 이렇게 연결하시면 모양이 되겠군요. 필렛으로 선정리 후 삭제. 그 다음 라인으로, 그 다음 이레이즈로. 자, 여기가 이제 UCS를 바꾸면 좀 편하겠죠. 자, 옵셋 10mm, 옵셋 5mm.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자, UCS 원점, X방향, Y방향, 옵셋 10mm, 필렛, 트림으로 지우고 카피. 다시 카피. 금방 그려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도 UCS를 바꿔야 되겠네요. UCS 원점, X방향, Y방향, 옵셋 10mm, 옵셋 5mm. 자, 필렛. 근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합니다. 골뱅이 0,0,5 이렇게 그냥 복사를 해버리시면 돼요. 앞으로 나오도록. 나머지는 라인을 그리시면 됩니다. 카피. 그러면 모양이 금방 만들어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중간점들끼리 다 연결하고, 그 다음 중간점들끼리 다 연결합니다. 다시 또 중간점들끼리 다 연결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필렛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중간에 여기 선을 하나 더 그려야 되겠군요. 그러면 모양이 금방 완성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중간점들끼리 다 연결을 합니다. 중간선들끼리 다 연결을 해주세요. 얘는 조금 더 많이 연결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나머지 필렛입니다. 자, 라인도 이렇게 한 번 더 연결하고, 자, 한 번 더 연결하고, 자, 필렛. 네,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긴 조금 더 쉬워요. 자,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전부 다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솔리드 명령어입니다. 서페이스 명령어가 있고 솔리드 명령어가 있는데 우리는 솔리드를 할 겁니다.
솔리드 명령어가 2개예요. 아니 원래는 4개인데 그 중에 2개만 할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익스트루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돌출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레볼브. 레볼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회전이란 뜻이에요. 로프트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로프트예요. 자, 유니온 결합, 인터섹트 교차, 서브트랙트 빼기, 슬라이스 자르기. 슬라이스는 밑으로 내리고요. 얼라인 정렬하기. 자, 그 중에 오늘은 익스트루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를 만들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P라인이어야 합니다. 폴리선이어야만 합니다. 폴리선이어야만 솔리드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솔리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체란 뜻이에요. 고체란 뜻입니다. 고체. 고체 모형이란 뜻인데 속 내부가 꽉꽉 채워져 있는 형태의 모형을 솔리드 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솔리드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폴리라인이어야만 합니다. P라인이어야만 솔리드로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패곡선이어야 됩니다. 패곡선이어야 돼요. 계곡선, 패곡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패곡선, 즉 닫힌 도형이요. 닫힌 도형입니다. 계곡선이나 계곡선, 즉 열린 도형은 안 됩니다. 열린 도형은 뭘로 가냐면 서페이스로 만들어집니다. 일반 라인도 서페이스로 만들어져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꼬인 도형. 꼬인 도형은 아예 불가입니다. 꼬인 도형은 아예 불가해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렉탱글 골뱅이 30,10. 자, 렉탱글이죠. 그죠? 렉탱글은 P라인이죠. 맞습니까? 폴리선입니다. 더욱이 닫힌 도형이에요. 두 가지 조건 다 충족했죠. 자, 돌출하기. 익스트루드.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 익스트루드. 돌출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돌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냥 돌출돼 버립니다. 자, 언두. 제가 뭐가 다른지 보여드리죠. 자, 제가 옆에다가 똑같이 그리죠. 렉탱글 30,10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20mm.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만들어졌죠. 맞습니까? 왼쪽 건 솔리드 도형이고 오른쪽 건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선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솔리드 도형은 내부가 채워져 있는 고체란 말이죠. 그런 면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있는 이 뒷선 있죠. 이 뒷선이 보이냐 안 보이냐를 따지면 돼요.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쉐이드 모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쉐이드 모드, 음영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2D 와이어 프레임이 기본값입니다.
2D 와이어 프레임이 기본값이에요. 자, 쉐이드 모드. 그러면 쭉 나옵니다. 이 중에 뭘 해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요거 쉐이드 위드 엣지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쉐이드 위드 엣지. 자, 면 처리가 됐는데 모서리가 보입니다. 이게 쉐이드 모드 엣지예요. 한 번씩 해보세요. 와이어 프레임, 히든, 뒷선 가리기. 여기 선 뒤에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리얼리틱, 사실감 있게. 컨셉, 가상의. 쉐이드, 음영 처리해서. 엣지, 모서리랑 함께. 회색으로. 요거 참 좋네요. 스케치, 손으로 그린 것처럼. 엑스레이, 반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2D 와이어 프레임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요. 자, 쉐이드 오브 그레이 또는 쉐이드 아니다. 쉐이드 아니고 컨셉. 자, 어떤가요? 왼쪽은 면 처리가 다 돼서 나오죠.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면이 안 나오죠. 선만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왼쪽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쉐이드 모드 2D 와이어 프레임.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고 작업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라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라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자, 익스트루드. 지금 얘 라인들이죠. 익스트루드 선택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다르네요. 그죠? 왼쪽은 솔리드고 오른쪽은 그럼 뭘까요? 얘가 서페이스입니다. 오른쪽이 이게 서페이스예요. 또 다른 말로 메쉬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물 모양의 면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바로 메쉬 오브젝트입니다. 보세요. 쉐이드 모드. 그 다음 자, 어떤가요? 면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내부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면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 불러다가 복사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조건들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닫힌 도형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P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겠습니다. 폴리라인 위드 0, 0. 자, 제가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렸습니다. 자, 도형이 오픈되어 있죠. 익스트루드. 자, 도형이 만들어지나요? 서페이스로 만들어지죠? 자, 마찬가지예요. 라인 안 돼요. 폴리라인 되는데 폴리라인도 그 중에 어떤 것만? 폐곡선만. 이렇게 계곡선은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폴리라인 선이 꼬인 선. 자, 보세요. 여기 선이 꼬였죠. 이렇게 열십자로 꼬였죠. 이런 건 아예 안 됩니다. 익스트루드. 아예 선택 자체가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선택 자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두 가지 한번 더 해보시죠. 그죠? 우리가 모든 건 폴리라인으로 그리지 않아요. 뭘로 해요? 라인과 서클로 작업을 하죠.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카피. 자, 얘 지우고. 카피. 자, 이렇게 복사했어요. 본이 선이에요. 라인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폴리라인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폴리라인으로 바꾸는 명령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네, 면적 계산할 때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조인.
맞나요? 두 번째 P 에디트 선택합니다. 폴리라인이 아니니까 폴리라인으로 바꾸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스. 여기 조인. 원래 이 기능을 썼다 그랬어요. 이 조인 기능 썼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가요? 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돌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0mm. 싹 지우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원을 제가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원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카피. 자, 두 개 만들어졌죠. 자, 돌출합니다. 익스트루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했어요. 돌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꼬여 있는 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돼요. 왜 얘는 왜 되죠? 자기 자신이 꼬여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남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세요. 라인, 아니, 렉탱글. 요게 자기 자신이죠. 이렇게 하면 남이죠. 자기 자신과 남이 겹친 겁니다. 그런데 P라인.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이 꼬인 거죠. 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꼬인 건 안 되고 다른 게 이렇게 겹쳐진 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익스트루드 20mm만.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명령어가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먼저 할 겁니다. 유니온 도형 2개를, 솔리드 도형 2개를 혹은 그 이상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하나로 합쳐주는 명령어가 유니온입니다. 자, 보세요. 유니온 같이 선택합니다. 결합할 도형을 같이 선택해요. 그리고 엔터. 결합된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인터섹션입니다. 인터섹션은 교차되는 부분만 남긴다는 뜻이에요. 인터섹션은 교차 부분만 남긴다는 뜻이에요. 자, 인터섹션. 그리고 같이 선택합니다. 그 다음 엔터. 그러면 두 도형이 교차된 부분만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이게 인터섹션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서브트랙트입니다. 서브트랙트는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도형에서 교차되는 부분을 빼는 겁니다. 도형 백이에요. 자, 서브트랙트. 그 다음에 원본을 선택합니다. 원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교차된 요만큼을 빼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엔터. 그 다음에 뺄 객체를 누릅니다. 그리고 엔터. 도형 빠지는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서브트랙트 A 첫 번째 도형 엔터. 뺄 도형 엔터. 맞습니까? 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혹은 중학교 다닐 때 집합이라는 거 배웠어요. 수학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두 개의 그룹을 하나로 합치는 것, 그건 합집합. 그런데 교차되는 부분만 남기는 건 교집합. 그 다음 두 개의 집합 그룹 중 한쪽 그룹을 빼는 것을 차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유니온 합집합이고요. 인터섹트는 교집합이고 서브트랙트는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합니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B 엔터 A 엔터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30,10 익스트루드 20mm 어레이 렉탱귤러 간격이 너무 다닥다닥 붙으니까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놓고 나면 작업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쉐이드 모드를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바꿔 놓습니다. 자, 보시죠. UCS를 이제는 자주 써야 됩니다. 렉탱글 여기 꼭대기에 보시면 여기 면이 선택이 되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면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다이나믹 UCS라 그래서 면에 갖다 대면 해당 면에 UCS를 그대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쉬워졌죠. 자, 클릭 골뱅이 10,10 자, 익스트루드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방향이죠. 이렇게 내려가면 마이너스 방향이죠. 맞나요? Z 방향을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0mm. 그러면 서브트랙트 전체 사각형 엔터, 조그만 사각형 엔터. 그럼 모형이 됐죠. 솔리드 도형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솔리드 도형의 특징은 도형들끼리 합쳐지거나 빼지거나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보세요. 렉탱글 골뱅이 10,10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 이동하기 여기 중간점이 중간점으로 다시 카피하기 다시 한번 카피하기 자, 그럼 이만큼이 빠지면 되는 거죠.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안 그려도 되는 거죠. 다시 보세요. 서브트랙트 전체 엔터 조그만 거 동시에 두 개를 뺄 수 있어요. 엔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렉탱글 자, 이번에는 여기면을 사용해야 돼요. 자, 클릭 골뱅이 10,10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자, 라인 대각선으로 그려주세요. 이동하기 이렇게요. 자, 선 지우면 됩니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아이고 자, 어떤가요? 구멍 난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구멍 난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할 건데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UCS를 먼저 바꿉니다. UCS 그다음 원점 X방향 그다음 Y방향 이렇게요. UCS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렉탱글을 그립니다. 원점 이렇게요. 돌출하기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요. 이 면을 UCS를 찾아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폴리라인 중간점 중간점 끝점 클로즈 자, 폴리라인 그려졌나요? 네, 익스트루드 이렇게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얘예요. 얘입니다. 얘도 UCS를 바꿔야 돼요. UCS 원점 X방향 Y방향
폴리라인 원점 X방향 Y방향 클로즈 익스트루드 그 다음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UCS 원점은 여기고요. X축은 여기고요. Y축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좌표가 잡힙니다. 그 다음 폴리라인으로 선을 그려주세요. 자, 폴리라인 이렇게요. 자, 또는 라인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라인으로 그리셔도 돼요. 클로즈. 자, 이렇게요. 아이고, 엄한데 잡혔네. 라인 끝점 클로즈 이렇게요. 그 다음 조인 그 다음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라이스예요. 자르기. 이 슬라이스도 3포인트를 쓰시면 돼요. 3포인트. 즉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 3개예요. 자, 봅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요. 엔터. 자, 원점 X방향 아이고 다시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자, 여기 3포인트를 눌러야죠. 원점 X방향 Y방향 그 다음에 데자이어드 포인트 선택 방향이에요. 선택 사이드 즉 이쪽이냐 이거죠. 즉 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할 거냐 이쪽을 선택할 거냐. 데자이어 사이드가 선택 방향입니다. 클릭하면 반대쪽이 이와 같이 삭제가 됩니다. 다시 보세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이때 keep both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남기기. 그러면 이렇게 둘 다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작업하시면 돼요.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데자이어 사이드 클릭.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두 개를 해보시죠. 그 다음 자, UCS 아이고 UCS 안 해도 되는군요. 렉탱글 10,10 이동하기 서브트랙트 마이너스 5mm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하고 서브트랙트로 빼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렉탱글 골뱅이 10,10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야 되고 익스트루드 5mm 돌출하고 이동하기 선끼리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여긴 지워도 되고 자,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죠. 유니온 결합해 줘야 됩니다. 결합해 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 두 개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15,10 카피 그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마이너스 5mm 그 다음 서브트랙트로 빼면 됩니다. 그런 모양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서브트랙트가 조금 달라요. 자,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맨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UCS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냥 하는 방법이 있고. 자, 먼저 UCS를 바꿔봅니다. UCS. 자, 원점이 중간점이고요. X방향, Y방향. 렉탱글. 이렇게 해서 빼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봅니다. 자, 방향을 좀 돌리고요. 폴리라인, 클로즈,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1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다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면 됩니다.